네, 이전 영상에서는 이제 주요 코인 전체적으로 흐름을 좀 봤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자세하게 니프라고 도지코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전 영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뭐였죠? 단기, 단타냐 스윙이냐 구분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조건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고요. 두 가지 모두 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두 가지 조건에 있어서 단기든 스윙이든 실패한 게 아니죠. 성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가지를 더 수익을 챙기자라는 전략인 것이지, 어떤 게 두 가지를 다 실패한다든지 뭐 두 가지를 다 성공시킨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우리가 선택을 하는 이유는 수익을 어떻게 보면 극대화시키기 위한 나눔에 대한 그러한 전략이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스윙 쪽에 자신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중을 단타 쪽으로 좀 많이 매매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전략을 말씀드린 것처럼 나한테 맞는 게 있어요. 스윙을 하다 보니까 끌고 가다 보니까 수익이 크더라, 아니면 단타를 끊어서 여러 번 매매하는 전략이 더 잘 맞더라. 이거는 확실하게 구분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니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빨리. 자, 지금 보시면 매수와 매도, 상승에 대한 것과 누르는 힘이 지금 이 위치에서 한번 중립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상승을 시켰다가 조금 다시 누르는, 자, 여기 돌파를 하면서 수급이 붙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봤을 때 이렇게 횡보하는 박스권에서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위에서 매수 물량이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한 발 늦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상승이 나왔으니까 다행이지만 밀리면 고점에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타 매매를 할 때 항상 실패하고 손실이 누적되는 이유가 이러한 아주 단순한 그냥 고점의 돌파, 박스 돌파 이런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래. 이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상승이 이어지면 상관이 없지만 상승이 나오지 못하면 고점에서 매수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낮은 자리에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전에는 이 밑에서 매수가 되어 있고 익절 그리고 다시 잡았잖아요. 그 우리는 스윙이든 단기든 다 성공 중이다라는 거예요. 흐름이 좋았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일반 흐름이 아니고 파동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전략이 있어서 우리가 새롭게 다시 익절 이후에 매수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든 스윙이든 수익 중이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단기 매매면 익절을 해 나가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빠지면은 성공한 거죠. 대신 스윙은 수익이 좀 반납이 될 수 있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익절을 하고 스윙 전략이 맞게끔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둘 다 성공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위치는 익절하는 구간이 맞아요. 그리고 스윙 전략이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면 수익이 극대화되는 이런 전략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다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빠져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말씀을 드려보면 단기평선과 제가 말씀드린 위치가 이탈이 되면 다음 자리를 봐야 되고, 중기 이동평균선과 또 제가 말씀드렸던 770원에 대한 이 흐름, 박스의 흐름에서 다시 재매수가 가능하다. 단기 매매 전략에서는요.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도지코인 보겠습니다. 이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하게 파동이 아직 나오지 않은 도지코인을 매수하자라는 그 전략은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려보면 상승 구간에서 상승이 이어지지 못하고 저항이 생긴 부분에서 하락을 했고, 그 하락을 한 부분에 있어서 단기 상승 구간에서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저항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박스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확실하다라고, 그러니까 방향성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흐름에 대해서 도지코인이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그 준비 과정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단기와 중기 이동평균선을 지금 돌파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박스의 흐름을 이겨낸다라고 하면 상승, 또는 박스의 흐름을 이겨내지 못하면 하락이죠.
그래서 구분되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안 하면 매수할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올라간다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전에 리플에서도 자, 리플 다시 한번 빠르게 가보면 리플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상승을 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흐름에 대해서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고, 올라가면 큰 수익, 빠지면 단기 짧은 손절 대응 가능하기 때문에 매수하는 것이다. 똑같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자리라기보다는 흐름이 똑같죠. 그래서 횡보다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횡보를 하는 모습에서 안정적인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흐름에 있어서 또 위치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전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 단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 리플하고 비슷합니다. 안 좋은 모습 뭐죠? 매수에 대한 부분이 매도 물량이 다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상승은 일단 아니다. 일단은요. 하지만 밑에서 매수 물량을 받아주고 다시 상승을 이끌어준다라고 하면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하락을 해도 버티는 게 아닙니다. 하락을 해도 버티는 게 아니라 하락한다라고 생각하고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뜻이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뭐 이렇게 다른 분들의 내용, 그러니까 뭐 유튜버든 전문가 뭐 이제 어떤 분들이든 이것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뿐만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고 매매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 분들도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쉽지 않지만 위험한 상황이 아니고 위험한 위치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냥 과감하게 들어가셔야 된다. 지금 이제 2달째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냥 어설픈 내용이 아니라 이거면 이거, 아니면 아닌 것, 네, 이렇게 좀 확실성을 갖고서는 투자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 상승과 하락에 대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는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좀 매매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똑같아요. 이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이 위치에서만 지금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게 뭐였죠? 1차, 2차 매수, 똑같이 1차, 2차, 아니면 1차 손절 다시 매수, 2차 손절, 그렇죠? 그러니까 1차에서 끝나는 거예요. 한 번 매수 이탈 손절, 한 번 매수 이탈 손절, 밑에선 관마, 이렇게 전략을 세우시면 저는 괜찮다, 아주 그냥 좋은 전략이다, 현재 위치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